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이 시간에는 한국상담개발원장 손매남 박사의 치유상담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변덕이 너무 심해도 병이다. 여러분들 주위에 변덕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 거니?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막 깜짝깜짝 놀리죠. 우리가 이제 부부간에 일어난 일이라든가 자녀간에 이제 일어난 일 보면은요, 너무 감정 기복이 심하니까 우리가 이제 놀람을 금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병입니다. 뭔 병이냐? 경계성 성격 장애. 경계성 성격 장애. 그러니까 한쪽에 봐서는 신경성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 보면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 정신 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중간에 경계선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연구를 오랫동안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신병 같기도 하고 신경성 병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사회 우리 주위에 성격 장애 중에서도 제일 많습니다. 전체 성격 장애 중에요 40%를 차지한대요. 엄청 많죠. 애화 하나 들으면서 시작할까요? 어떤 교회 중직을 맡고 계신 분인데요. 자기가 젊었을 때 믿음이 아주 좋아가지고 젊었을 때 옆에 있는 또 여자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사랑을 고백을 했어요. 근데 사랑을 고백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부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찾아가서 이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안 되네 그러더래. 안 되네 그러니까 왜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우리 애는 저 변덕이 너무 감정 기복이 심해갖고 안 된다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아버님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잖아요. 20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성격장애 책을 지어가지고 이게 강의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강의를 듣고 있다가 이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야, 지금 보니까 우리 아내가 경계성 성격 장애입니다. 그래서 야, 이런 것도 병인가를 오늘 처음 깨달았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가 계시냐고. 사실 요즘 집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막 기복이 심해가지고 막 싸우고, 그냥 저는 싸우는 걸 싫은데 아내가 그래서 제가 요즘은 다른 데서 이렇게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고백입니까? 여러분들이 믿으면 다 된다. 항상 여러분들은 신앙은 다 그렇지만 우리 정신의 문제라든가 뇌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이 성격 장애라는 것, 성격도 여러분, 성격을 정의할 때 여러분 어떻게 정의한 거냐? 성격은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만들어지고요. 이런 조합이 어떤 환경에 의해서 또 유전자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을 때 이제 장애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장애는요, 유전자와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지금 탓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구역장이요. 구역앱을 부르는데 자기가 어떤 그 물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역장이. 그런데 그 집에서 어떤 그 집사님이 우리 구역장님 그 물건이 너무 예쁘고 너무 좋게 보인다고. 그래서 이분이요 그 똑같은 물건을 사가지고 다음에 그 집을 갖다 줬습니다. 그때 딱 나온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왜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난주에 너무 좋다 해서 제가 하나 이제 사고 왔는데 또 사고 왔다가 하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하나가 더 있어서 진짜 주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감정 기복이 지금 어쩔 때는 좋은데 어쩔 때는 나쁘고 이제 그럽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게 상담학 교수니까 이제 수시로 이제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어떤 학생이요. 학교를 오면 늘 싸워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코미디가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막 농담을 하면은 근데 농담을 많이 하죠. 저희들 교수도 이름을 코미디들은 그냥 교수님하고 아닌 게 정중이 아니라 막 내 이름을 불러요. 그런 이제 코미디니까 이제 이해를 하죠. 근데 이제 그분은 절대 이해를 못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 딱 들어가려면 벌써 공기가 싸늘해가지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어디 이제 수련을 가가지고요. 어떤 그 여자분이요. 많이 밤에 아팠어요. 외국에 수련회 갔어요. 그래서 어떤 두 사람이서 막 그분을 갖다가 마사지를 하고 밤새내 잠을 못 자면서 그분을 케어를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해놨던 밥을 갖다 착 그렇게 해놓고 아침에 먹었던 것을 따로 해서 그분을 놓고 또 이제 수업을 받고 그러고 점심때 이분을 돌봐야 되겠다고 점심 식사 챙겨야 될 거 두 분이 왔는데 그때 문을 딱 여는 순간 그분에게서 쏟아지는 언어가 욕이죠. 욕인데 자기는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막 그냥 두 사람한테 부어버린 거예요. 감정이 완전히 아니 내가 밤새내 지금 마사지 해주고 그 수업이 들어가가지고 낮에 잠을 잘 정도였어요. 그래서 교수님 제가 어젯밤에 내가 마사지 어떤 분이 아파서 마사지를 해라고 잠을 못 잤습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졸음을 못 이겨서 죄송해요. 그래서 자 그분이 아픈지 알았는데 그분이 이제 방에도 못 들어갔어요. 얼마나 욕을 하든지 문을 열다가 문을 닫고 밖에 나가서 3시간 동안 울다가 저를 찾아왔어요. 내가 보니까 그 경계성 성격장애예요. 나중에 이분을 또 이제 만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은 그래서 같이 이제 부부 관계가 가진다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너무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마음 깊이부터 이해해야 돼야 되는데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대단히 힘드는 성격장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덕을 자주 부르는 데 있어 칠면제라고도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요.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 해서 이제 럭비공이라고 부르고 또 어쩔 땐 변덕이 너무 심하니까 변덕쟁이라고 붙여진 성격 장애가 바로 이 경계성 성격 장애입니다. 그래서 경계성 성격 장애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대인관계 그리고 기분, 감정이 기분 그리고 자아상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오늘은 이제 좋을 수가 있어요. 밤에 마사지 해줄 때는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벌써 달라져 버렸죠. 구역 예배 들을 때 좋았어요. 그 다음날 가니까 또 달라져 버렸어요. 기분이 달라지고 대인관계가 달라져요. 왜냐? 자아상이 이제 이렇게 문제가 이미 지속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끊임없이 대인관계가 깨집니다. 아유, 저분하고는 사귀기가 힘들어. 그런데 이분은 또 외로운 걸 못 살아요. 공허함을 또 견딜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또 관계를 또 맺으려고 또 대상을 또 찾아요. 또 그러고 대상을 찾아가고 그 사람의 관계를 또 맺다가 나중에 또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구역장을 시켜놓는다든가 하면 여러분 그 구역 망합니다. 잘 생각하세요. 목사님들은 아마 이 방송을 잘 안 들으신 것 같아요. 평신도들이 이제 많이 들은 것 같은데요. 조심해야 돼요. 이 성격장애 제가 이제 공개 세미나도 많이 전에 10여 년 전에는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럴 때 목사님들은 딱 오셔가지고 예화를 자기 교회에 있었던 사례들을 우리가 얘기한 경우가 이제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계성 성격장애의 가족이나 친지들 중에는요. 그래서 우울장애라든가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물질 남용의 이유환율이 아주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분들은 그 자살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근데 대체적으로 40대 정도 가면요. 대부분 대인관계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안정되도록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임상적인 특징이 갑자기 화를 잘 낸다든가. 그래서 보통 이제 남자보다 여성분이 더 많이 발생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화를 잘 내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약간 연극적이라는 거죠. 연극적. 그리고 친구들과 아주 가깝게 지내다가 이렇게 대인관계가 불안정하고 아까 자아상도 불안정하고 기분이 불안정하니까 깨지는 거예요. 결국 깨져죠. 가깝게 지내다가 또 이제 멀어지고요. 우리가 이제 융통성이 좀 이제 없죠. 그리고
극단적인 감정으로 흐를 수가 있어서 우리 애들은 이제 이런 분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어린 시절에 학대받은 경험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성장해 가면서 이런 경계성 성격 장애로 우리가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경계성 성격 장애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한국상담개발원장 손매남 박사의 치유상담 칼럼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02-884국에 7590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유튜브에서 손매남을 검색하시면 이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